안녕하세요. 마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본 SQL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 SQL은 SQL 문법과 DML 명령문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목차상으로 보면 기본 SQL은 3.1 SQL 활용에 1.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SQL이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상용 관계 DBMS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지리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리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검색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서 쿼리 랭귀지, 즉 지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어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기본적인 언어인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언어를 정의했던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의 개념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진 실제 상용 관계 DBMS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지리어이기 때문에 SQL 하나를 알면 오라클이든 SQL 서버든 다양한 관계 DBMS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QL은 IBM 연구소에서 1974년에 시스템 R이라고 하는 관계 DBMS 시제품을 연구할 때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사실 미국의 표준화 기구 ANSI에서 SQL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부터 모든 상용 관계 DBMS가 SQL을 표준 지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QL의 특징은 비절차적, 즉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즉 원하는 데이터만 명시하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가져오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SQL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화식 SQL문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내장돼서 사용하는 내포된, 즉 Embedded SQL 형태가 있습니다. 대화식 SQL문은 DBMS가 제공하는 명령창에서 사용자가 SQL문을 입력하고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mbedded SQL은 C나 자바,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즉 이걸 호스트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스트 언어 안에 SQL문을 내포, 임베드 시켜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SQL문이 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Embedded SQL 형태가 되겠습니다. SQL 종류는 크게 DML, DDL, DCL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ML은 Data Manipulation Language, 즉 데이터 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문들이고요. Data Definition Language, DDL은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정의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어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한다거나 트랜잭션의 결과를 완전히 반영하거나 또는 취소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정 DBM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select 명령어를 별도로 DQL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지리어를 구별하던 세 가지는 DML, DDL, DCL입니다. 즉, 셀렉티브는 DML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세 가지 DML, DDL, DCL로 구별하라고 한다면 셀렉트는 DML에 포함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SQL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DML에 속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또는 다음 중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종류가 다른 명령어는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DML 처음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DML, Select, Insert, Update, Delete, DDL, Create, Alter, Drop 그리고
DCL,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이런 명령어들은 서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상용 관계 DBMS마다 지원하는 SQL 기능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명령어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상세한 문법만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2016년 1회차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DML에 해당하는 SQL 명령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죠. 자, 1번 delete, update, create, alter. create alter 명령어는 DDL 명령어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명령어고요. 2번 insert, delete, update, drop. drop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틀렸죠? 자, select, insert, delete, update. 3번이 답입니다. 4번 볼까요? select, insert, delete, alter가 포함되어 있죠. 자, 하나 더 봅시다. 2017년 3회 DML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뭘까요? select, update, insert죠. grant는 DCL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있는 1번이 되겠죠. 문제가 쉽죠.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의 명령어들만 여러분들이 잘 그룹핑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SQL 문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SQL 명령문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명령어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사용자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즉 자연어에 가까운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만 사용자는 기술해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SQL은 표준이라고 했죠. 명령어나 문법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령어는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 자체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SQL 명령문은 세미콜론으로 종료합니다. 요거 나중에 실기시험에 혹시 SQL 명령문이 나오면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도록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예시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표 형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구조인 테이블입니다. 자, EMPNO, EMPName, 셀러리, DNO와 해당하는 표의 헤더는 사실 데이터의 그 컬럼의 헤더입니다. 컬럼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들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를 볼까요?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번호와 1번에 속한 부서번호 1번에 속한 사원의 사원 번호와 사원 이름을 검색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select 문으로 select empno, empname from employee where 여기서 DNO 이꼴 1인 그리고 세미콜론 딱 찍었죠. 이렇게 SQL문을 작성하면 DBMS가 이 SQL문을 처리해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즉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고 배우기가 쉽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나고요. 자, 첫 번째 select 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관계대수에서 selection이나 projection, join, 카티션 곱 등을 결합한 데이터 조회 명령입니다. 관계대수는 뒤에 조금 나올 텐데요. 뒷장에 가서 배울 때 다시 한번 select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select from 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select 뒤에는 컬럼명을 쓰는데 이때 대괄호에 쓴 옵셔널한 부분, distinct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조회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컬럼을 하나를 쓰면 한 컬럼만 넣을 것이고요. 콤마 찍고 컬럼을 여러 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적습니다. 자, 이때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where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where 뒤에 조건을 명시해 주시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특정 그룹에 의해서 그룹핑한 후에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는 그룹 바이저를 사용합니다.
그 그룹 바이한 결과들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즉 그룹핑 조건을 걸고 싶으면 해빙절을 사용하고요. 검색한 결과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 즉 컬럼의 기준에 의해서 정렬하고 싶을 때는 order by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가 다 오게 되면 각각의 명시된 조건이나 아니면 특정 컬럼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렉트문의 예시. 아까 봤던 사원, employee 테이블이고요. 이 employee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사원들의 정보를 검색하시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한다면 컬럼을 명시하지 않고 모든 컬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셀렉트 뒤에는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컬럼명을 명시하지 않고도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from 뒤에 employee 테이블이라고 테이블명을 써주시면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모든 사원의 이름과 부서 번호를 검색하시오. 즉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과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select 뒤에 emp name, DNO from employe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소문자가 섞여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SQL 명령문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다 써도 되고요. 소문자로 다 쓰셔도 됩니다. 자, select에서 우리 아까 distinct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면 중복된 결과를 제거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select DNO, 부서 번호죠. from employee라고 하면 부서 번호를 employee 테이블에 저장된 사원의 개수만큼 쭉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111, 222, 3333 이와 같이 중복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중복되지 않은 부서 번호, 즉 사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만 보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select 뒤에 distinct 쓰고 그 뒤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distinct가 없었을 때는 중복된 데이터가 쭉 나왔는데 distinct가 오면 중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유일한 데이터만 가지고 와요. 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죠. distinct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distinct 출제 예시를 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이 50명이고요. 즉 학생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이 50명, 중국어과 학생이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SQL문의 실현 결과 tuple, 즉 행의 수는 몇 개일 거냐. 이때 DEPT 컬럼은 학과명이다 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select DEPT 학과명을 가지고 왔어요. from student. 자, 이러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투플이 다 검색되겠죠. 자, 모든 투플 몇 개죠? 독일어과 학생 50명, 중국어과 학생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 50명 다 합치면 130명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셀렉트문은 130명이 됩니다.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두 번째 SQL문을 보면 select distinct, 즉 중복을 제외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면 중복을 제외한 독일어과 중국어과 영문학과 3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distinct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튜플을 검색하고 싶다. 이럴 때는 where절을 사용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제 1번. select asterisk from employee where DNO equal 2라고 하면 부서 번호 2번에 속한 사원에 대한 정보만 검색을 해서 가져오겠죠. 두 번째 예제 봅시다. select emp name, salary, DNO from employee where salary가 300보다 큰 이라고 했죠. 그러면 즉 급여를 300보다 많이 받는 사원만 검색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where절의 조건을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서 검색되어져서 나오는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자, 검색할 때 방금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문자를 검색하고 싶을 때
그 문자열을 다 정확하게 알면 괜찮은데 일부 모르는 문자이거나 아니면 특정 문자를 포함한 문자를 찾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와일드카드 문자입니다. 문자열 검색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를 써서 패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퍼센트 문자는 문자가 없거나 하나 이상의 어떤 문자, 즉 여러 개가 와도 상관없어요. 몇 개가 와도 상관없는데 퍼센트, 몇 개가 올지 모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언더바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어떤 문자를 대체할 때 사용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죠. 이시성을 가진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시오. 그러면 이시성이니까 이가 맨 앞에 오면 돼요. 뒤에 이름이 두 자여도 되고 한 자여도 되고 세 자여도 되는 거죠. 자, 이럴 땐 퍼센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select emp name, salary,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from employee, where emp name이 like, 유사 검색입니다. like 2%. 자, 2% 안에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왔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자열은 따옴표를 쓰고요. 숫자는 따옴표 없이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like 검색.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like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이때 문자열의 패턴으로 올 수 있는 게 퍼센트 또는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로이 테이블에 이시성을 가진 사원은 공교롭게도 한 명입니다. 이길동. 그래서 이길동 사원에 대한 무엇이 이름과 급여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와일드카드를 이용한 문자,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한 문자열 비교는 기출문제가, 기존 기출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기존 기출문제를 봅시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SQL는 자, 공급자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요. 공급자 테이블은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위치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로 나온 애는 공급자 번호와 공급자명, 위치 그대로인데 나온 데이터가 문자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select asterisk from 공급자, where 공급자명, 그렇죠? 공급자명이 어떠한 like 연산입니다. %신, %면 앞뒤에 어떤 문자에도 상관없는데 신이 들어가 있어요. 신. 오,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단 체크해 놓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 %는 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촌상사는 대로 시작하지 않죠. 탈락. 자, %4는 4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다 보면 다 4로 끝나죠. 전체 결과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탈락. 언더바는 한 글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4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두 글자로 되는 데이터가 지금 없죠. 그래서 얘도 탈락.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비교하는 like 연산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세요. and or not을 이용한 조건식.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하는 연산자로 and or not을 사용할 수 있는데 and는 A and B라고 했을 때 A와 B 두 개를 다 조건을 만족해야지 검색 결과로 나오고요. or은 A or B라고 해서 A 또는 B죠. A를 만족하거나 B를 만족하면 검색에 나올 수 있는 거죠. not은 부정 연산자죠. 그래서 연산자 결과가 true or false로 나오는데 and는 둘 다 true로, or는 한쪽만 true여도 되고요. not은 true일 땐 false로, false일 땐 true로 반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false인 경우에만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예제를 봅시다. 1번 부서에서 근무하고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시오. 자, 조건이 뭐라고요? 1번 부서에서 근무하고 and죠. 그리고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where, 디은우가 1이고 and salary가 150만 원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범위 검색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거는 A와 B 사이인데 A와 B 범위를 같이 포함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 이상 B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는 무언가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예제를 보죠. 급여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사원의 이름과 급여 부서 번호를 검색하시오. 그러면 select EMP name, salary, DNO from employee where salary가 between A and B, 즉 200과 300 이상 이하라고 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셀러리가 200보다 같거나 크고 and 셀러리가 30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써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and로 연결해서 조건 두 개를 쓰는 것보단 between A and B가 간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between A and B는 기존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봅시다. 다음 비딘 연산의 의미와 동일한 것은 select asterisk from 성적 where 점수가 비딘 90 and 95, 즉 90 이상 95 이하인 그리고 and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즉 컴퓨터공학과 학생 중에서 성적이 90점 이상 95점 이하인 학생의 성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뭐하고 같다고요? 90보다 같거나 크고 and 95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1번입니다. 자, 아까 범위 검색을 했었는데 범위 검색의 또 다른 형태로 리스트 형태의 범위 검색도 있어요. 그래서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in 뒤에 리스트에 있는 값에 포함되는지 검색할 수 있는 게 in 연산자예요. 즉 C 컬럼의 값이 리스트에 있는 값인지 아닌지, 리스트에 있는 값이면 검색 결과로 나오겠죠. 자, 부서번호 1번 또는 3번에 속한 사원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시오 라고 하면 select asterisk from employee where DNO in 1,3 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뭐하고 같다? DNO가 1 or DNO equal 2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까 비딘 연산이 나왔던 것처럼 in 연산이 뭐하고 같은지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select 문에서 where 조건에 또는 select 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산술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검색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산술 연산을 통해서 뭔가 조작이 더 가능합니다. 자, 예를 봅시다. 부서번호 1번에 속한 사원들에 대해서 현재 급여와 10% 인상한 급여를 검색하시오. 즉, 현재 급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10% 인상한 급여, 즉 조작한 검색 결과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제를 봅시다. select EMP name, salary 곱하기 10% 인상이면 곱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1.1이라고 하고요. 이 1.1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칭을 달 수 있는데, 즉 이 별칭이라고 하는 건 검색 결과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는 alias를 다는 겁니다. 별칭을 정리할 때는 as 뒤에 별칭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별칭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목열로 나타나고 있죠. 검색 결과에. from employee where DNO equal 1. 자, 이렇게 하면 부서번호 1번에 속한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데 급여와 새로운 10% 인상한 급여를 계산해서 보여주죠. 내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셀렉트 할 때 계산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은 그 의미 자체를 묻는 질의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뭔가 적용할 수 없어서 비워둔 값, 즉 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부서 번호를 비워둔 상태, 즉 널 상태로 둡니다. 자, 요거는 0을 의미하는 것과도 달라요. 널은 0이 아니고요.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거나 빈 값을 의미하는 게 널입니다. 그래서 널 값에다가 산술 연산을 하면 그 결과도 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집단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함수를 또 뒤에 배우게 될 텐데 카운트 별표라고 하면 카운트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면 검색 결과에 나온 또는 데이터베이스 특정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카운팅해주는 함수이거든요. 이 카운트 아스테리스크 카운트 함수는 너를 무시하고 계산하는데 카운트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면은 널도 포함해서 개수를 해줍니다. 이 외에 모든 집단 함수들은 널 값은 무시하고 계산을 수행해요. 그러면 컬럼의 값이 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is null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요. 자, 예제를 봅시다. select 별표 프로 employee where 뒤에는 이걸 null이라고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null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라고 할 때는 뒤에는 is null이라고 써주시고요. null이 아닌지 확인하겠다 라고 할 때는 is not null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기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null 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SQL 구분으로 옳은 것은 null이 아닌 학생명 뭐라고요? is not null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회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사원명을 검색할 때 연락번호가 null 값이 아닌 사원명을 모두 찾을 경우에 SQL 지리로 옳은 것은 자주 나왔죠. 뭐라고요? is not null. 보면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명만 바뀌었지 나오는 패턴이 동일했죠. 그래서 null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older by the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룹핑 했을 때 그 그룹한 결과에 대해서 나온다거나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어 정렬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order by the를 사용합니다. 자, order by the 셀렉트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투플이 삽입된 순서대로 줘야 되는데 order by the에 의해서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과 정렬 방법을 명시할 수 있어요. 이때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일 때는 ASC, 오름차순이 기본입니다. 안 써도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는 얘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DESC를 써줍니다. 느꼈겠지만 ASC는 ascending의 약자. 내림차순인 DESC는 descending의 약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ASC, DESC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서번호 1번에 속한 사원들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되 급여가 높은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급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죠. 자, select EMP name salary from employee where 뒤에 놓을 1번 부서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order by 무엇에 대해서 급여가 그래서 salary가 어떻게 높은 순서 내림차순 DSC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역시 문제가 기존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order by the의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표와 같은 판매 실적 테이블에서 서울 지역의 하나여 판매액 을 내림차순으로 무엇과 무엇을 지점명과 판매액을 출력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SQL 구문은 첫 번째 봅시다. select 지점명 판매액. 맞아요. select 지점명 판매액, from 판매 실적. 여기까지 맞죠? where 절이 있었나요? 테이블에서 서울 지역의 하나여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가 서울인 그리고 order by 뭐가요? 판매액을 내림차순으로 DSC. 딱 정답이네요. 자, 밑에는 보면은 뭐가 조금씩 틀렸죠. where 절이 없고요. 여기는 order by 절이 없고요. 여기는 원하는 컬럼이 지점명과 판매액이었는데 판매액이 없이 별표가 왔죠. 그러면 도시까지 같이 나오니까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SQL에 대한 가장 기본 개요와 SQL 문법 그리고 셀렉트 문에 대한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왔던 항목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기존의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었구나. 앞으로 유사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